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명인, 명창, 명무들이 탄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인데요.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는 5번의 도전 끝에 장원기를 들어 올린 이가 있는데요. 이제는 명창으로서 새롭게 쓰게 될 김혜진의 소리길. 지금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물이 나왔는데 네. 콧물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눈물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콧물만 나왔죠. 네네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사실 전주대사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첫 스승님 때문이었어요. 이게 일주 선생님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엔 선생님께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네. 안 계시지만. 네. 네,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마음고생 많이 하신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이 5번째 도전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올해 도전할 때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원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운이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뭔가 느낌이 왔다든지 아니면 좋은 꿈을 본인 아니면 뭐 주변에서 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머님이 꾸셨대요. 그래요? 네, 임영웅 씨 꿈을 꾸셨다고. 임영웅 씨가 우승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네. 물론 뭐 좀 이상했지만 네. 그러니까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사실 좀 아프기도 했고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기도 있었고 예.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오래 도전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좋은 기운을 제가 느낄 새가 없이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더 힘든 추억이겠지만 네. 제 앞에서 두 분이 실수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또 흔들리거든요. 그런 게 상황이 그렇구나. 오면. 더 긴장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 제발 실수만 하지 말고 내려오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실수 없이 하기를 좀 염원하고 그냥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도전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전에는 좀 어떤 마음이었고, 네. 예, 어떤 또 경험을 또 하고 이번 5번째 무대에 도전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좀 사실 처음엔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해서 뭐 2년 차까지는 그냥 뭐 그런데 이제 2등을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겠네? 그러고 이제 또 욕심도 냈더니 또 욕심에서 또 한번 무너지고 또 작년엔 또 선생님이 또 본선에서 또 돌아가시고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그래도 나름대로 받고 나니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훌륭한 소리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 방에 되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 네, 인생이.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고뇌의 시간, 네네. 고통의 시간을 충분하게 감내한 사람만이 진짜 소리를 나중에 또 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대목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보여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번 대회에서도 작년 경연과 같은 대목인 이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을 선택하셨어요. 네네. 춘향아, 내가 왔다. 옥중고생이 어떠하냐? 춘향아, 다 좋지. 은은히 풀어가널 도련님 손길을 더욱 잡고 아이고 도련님 소스러운 처자부를 깨니 도련님은 간곳 없고 꿈에서 땀만 주르르르르르르르르 보통 이렇게 장원까지 안 가면 이 대목은 나랑 좀 안 맞나 보다 해서 좀 다른 대목을 선택하거나 막 그럴 텐데 같은 대목을 선택했던 이유 또 무엇이었는지. 작년 했지만 그래 더 좀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소리를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부분에 저희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리를 더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 번 더 좀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진 명창께서는 악발의 근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 이걸로 좀 안 되면은 다른 거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이거는 반드시 넘어보겠어. 어떻게든 해보겠어라는 그런 정신이 지금의 명창의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아직 뭐 명창이라는 칭호를 받기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딱 무대가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딱 끝나고 나면 느낌 있잖아. 이번엔 실수 안 했어. 이번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안 했으니까. 네. 아니요, 계속 안 했습니다. 저는 본선에서는. 그 전에서도 솔직히, 안 했고? 본선에서는 솔직히 실수라고 딱 크게 뭔가 할 부분은 없어서.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구나. 네, 전혀? 없어서 네. 올해도 그냥 솔직히 그냥 무덤덤하게 내려왔는데 예. 사실은 50주년이어서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내려온 그 상황에서 인터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스 50주년에 출전한 그 기분이 어떠냐 그러시는데 정말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순간적으로 대사스 50주년은 모르겠고 제 5년의 가치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막 울컥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그 순간에는 제 5년에 대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5년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어요? 어머니의 임영웅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뭐였어요? 임영웅의 꿈은 오래 꾸셨다고 하니까 저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네. 근데 어머님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저보다 더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컸고 저도 포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심적으로 올해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창이라는 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올해 막판에 막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안 되면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극한의 제 나름대로는 극한의 감정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 이후로는 오히려 그래도 한 번 더는 해야 될 것 같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그 평소 우리 일주 선생님께서 이 전주 대사슴 놀이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정말 소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너무나 존경하는 지점이 정말 소리를 잘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머니셨지만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라는 느끼는 지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전주대사습에서 또 5회 장원자세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도 굉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너는 무조건 대통령상은 전주대사습에서 해야 해요. 막 이런 말을 정말 쇠뇌를 하실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쇠뇌가 됐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집이 전주기도 하지만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주대사습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게 선생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죠. 네, 선생님의 프라이드를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원 김혜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승님이 정말 많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자리에 선생님이 계셨다면 어떤 진심의 이야기를 해줬을까? 예. 말보다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학생 대사습 때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곡절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선생님께서 그냥 우시면서 같이 이렇게 껴안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되게 얼굴은 추한데 제가요. 네, 제 얼굴이 참 추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가끔 볼 때마다 좀 선생님 생각이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약간 그러시지 않았을까. 별 말 없이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껴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스승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소리를 이렇게 처음 접하면서 스승님을 만났을 텐데 그때 기억도 좀 나세요? 어떤 날이었는지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조금 재밌었던 게 제가 KBS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네. 이제 거기도 아마 전주 KBS에서 하는 거라서 전주에서만 방송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봤던 언니가 또 저희 학원 또 동문이거든요. 오. 명창이십니다. 오, 근데 네. 지선아 명창님 그 언니를 제가 봤는데 그냥 그 느낌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 뭐지? 저거 되게 신기하고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 전까지는 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아니요 모르는 거였어요. 몰랐어. 저런 영역이 있는지도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는 거였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제가 처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근데 이제 황당하셨대요. 저 뭐야 저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리 집안도 네, 아니었을 전혀, 테고. 예, 전혀 뭐 관계도 없고 아마 관심도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되게 재밌게 저희 소꿉친구 또 가족이 도립국악원을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오. 되게 재밌죠. 주변에서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네. 근데 몰랐죠. 근데 몰랐는데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냥 얘가 초를 하고 싶다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 어머님이 예. 우리가 다니고 있으니 얘를 데리고 가겠다. 오호. 근데 데리고 가신 데가 이제 도립국악원이었고 네. 친구 어머님 덕분에 그러니까 일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짧고 나 같았다고 선생님이 본인 같았대요. 그러니까 목이 짧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되게 그냥 시켜봤는데 잘 따라하더래요. 제가 따라는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해서 뭔가 얘는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오. 네네. 근데 처음에 하고 나서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호기심에 나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배우고 나면 네네.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어렵거나 뭐 여기 뭐 사설도 말씀을 잠깐 하셨던데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요? 말도 그냥- 사실 어렵잖아요. 네, 옛날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단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은 한글도 잘 모를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그러네, 또. 했다고 해도 뭔가 한글이 어렵고 뭐 안 어렵고 이런 생각도 안 해봤던 때였던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게 노래처럼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을 가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음악으로 소리로 예술로 그냥 그렇게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소리의 길을 걷다 보면 제가 만난 명창분들은 한 번씩 이 말은 꼭 들었더라고요. 작파해라. 예. 이제 그만해. 너 안 돼. 너 안 되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 상처받고 거기서 이제 넘어서는 사람이 더 훌륭한 길로 가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 소리하다가 좀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뭐 슬픔이 깃들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선생님 복이 많은지 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실력이 아니요. 좋아서 그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건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사춘기 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시고 조금 투박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도 작판하기 싫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집에 좀 운 거를 안 들키려고 집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들어가면 뭔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랑 그때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당장 때려치라고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 들어갔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 벌써 어른스러웠구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만난 스승님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묵묵하게 소리의 길을 또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굉장히 정체돼 있는 그 시점에서 나만의 돌파구를 과연 우리 김혜진 명창님은 어떻게 뚫어갔을까? 이게 아마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분들도 고민일 거예요. 어떠한 좀 팁이 있을까도 궁금해지네요. 팁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는 저의 뭐 뿌리고 근본이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그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스승님들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존 선생님도 그렇고 네. 또 제가 서울에서 또 만나 뵙게 된 또 안숙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소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네. 나는 이제 소리는 그냥 나의 뿌리구나 근본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뭔가 큰 슬럼프가 저한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솔직히 정말 많이 부족한데
공부가 좀 재밌었어요. 오. 그래서 뭐 교육이라는 건 약간 저의 직업적인 영역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좀 연구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네. 부족하지만 좀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다른 분들의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힘들면 공부를 하고 공부가 힘들면 소리를 하고 약간 그렇게 좀 그런 시기들을 넘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실전으로만 뚫어내는 게 아니라 이론도 네, 네, 충분하게 공부하니까 네네. 뭔가 실전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네, 같은 네. 좀 시너지 효과가 네, 있고. 네. 아, 이런 게 또 있을 수 이제 있겠구나. 아무래도 저는 이제 판소리의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선악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인생이나 이런 삶, 오, 소리의 그런 경지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봐야 네. 되는 거니까 또. 네. 그러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존경심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힘든 게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 이제 저도 모르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예, 예. 아, 이거 자랑 좀 하세요. 박사학위까지 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아, 좀 박사까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소리를 하면서 박사를 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근데 사실 학위를 많이 하시니까 뭐 제가 사실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고, 네, 저는 이제 또 이론 쪽 박사여가지고 음악학 박사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제 나름대로는 네. 하고 있고 네.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제가 작아지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고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면서 더 겸손해졌네요. 네네. 맞죠. 네. 전 제가 뭐 최고까지는 아니래도 뭐 예. 그냥 뭐 나쁘지 않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근데 선생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네. 좀 오히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명창께서 쓰신 이 저서의 제목은 과연 뭐였을까? 정말 좀 부끄러운데 네. 판소리 이면으로 보는 동추제 흥보가라는 제가 이론서와 오. 이제 동추제 흥보가 악보집 이렇게 두 가지를 오. 같이 출간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기본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발전시킨 예. 이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서까지 내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서라는 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이라는 부분들, 이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술 용어이기도 하고 예술의 경지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술적으로 이게 연구가 가능한가 아닌가부터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이제 이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선학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면을 약간 규명을 해보려고 좀 인터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예. 그 컨택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허락을 해주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이제 이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선후배들도 있었지만 예. 또 너무 공부가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하고 모아놓은 것이 어쨌든 제가 또 제 후배들, 제 후학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한 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부끄럽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국악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입으로 구전돼 네네네. 오는 예술이다 보니까 이론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뭔가 후대에 남기는 작업들을 하셨으니까 이거 네네. 얼마나 참 의미 있고 네네. 국악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이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네네. 내가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판소리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네. 판소리에 대한 정말 열정 혹은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준 선생님께서 워낙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네. 그러니까 가끔 뭐 자만도 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만을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선생님들의 말씀, 선후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정말 나는 이게 진지하게 판소리를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아, 정말 너무나 이 태도들을 내가 정말 본받아서 나도 정말 더 진지하게, 더 감사하게, 더 존경하면서 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죠? 네네네. 어디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고 지금 계십니까? 현재는 이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네,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공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뭔가 그 정말 소리에 대한 진지함, 예술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네. 너네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해야지만 오래 소리를 또 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육자로서 서는 것과 예술가로서 무대에 서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명창께서 이일주 선생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지금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 또 명창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그 친구 같은 선생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왜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나 그 강단에 계시니까 교단에 계시니까 정말 이 국악의 세계에도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공자들을 만나니까 아무리 애기들이라도 네. 좀 저는 그렇게 크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네. 이제 뭐는 느끼냐. 물론 지금 애들이 훨씬 성숙합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 소리가 좋으면서도 연습이 하기 싫은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그래. 그래, 니네들도 그러겠지. 근데 어떡하냐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똑같구나, 우리랑.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저는 했던 것 같고 네. 어떤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교육자시니까 뭐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훈련의 방법이 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도 혹시 있어요? 다르게 하려고 하죠. 이제 제가 선생님께 너무 감사히 공부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머리가 커졌잖아요. 어쨌든 저도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내가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섰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국악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 명창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해오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사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판소리 역사를 만들어 오신 정말 많은 명창 선생님들과 또 선학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역사적인 대단한 예술에 대한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올곧게 잘 지켜지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담긴 국악인 만큼 더 소중하고 때로는 더 어렵게 또 힘들게 네.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또는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순간이지 않을까요? 뭔가 제가 그냥 목표하던 거를 좀 성취하는 그 순간들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싶습니다. 박사 논문을 통과했을 때도 약간 물론 머리가 너무 아프긴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왔다. 왜냐하면 또 그 순간들에 또 받는 칭찬들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제가 부족한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안쓰러움이든 뭐든 간에 저한테 이렇게 좋은 또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내가 소리를 놓지 않고 해오길 잘했던 것 같다. 혹은 공부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기를 잘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리군으로서의 목표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험대에서 한번 내가 상을 받는 거인가? 아니면 뭐 관객들에게
정말 느껴지지 못했던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인가? 뭐 어떤 것들이 좀 목표라고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그냥 올바르게 해보는 것, 선생님들 소리를 좀 해보고 내 소리를 또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물론 저도 목표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라이센스 느낌도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박사학위 같이 그런 학위의 느낌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창으로서 뭔가 올곧이 선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이죠. 그리고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명창이라는 무게가 박사가 좀 무거웠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론들을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계기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부분인데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또 박사가 내 이름 뒤에 붙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명창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소리 한 번 하기가 괜찮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한 번 하는 것도 이제 너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도전하는 시기가 편했어요. 어떨 때는. 그 과정. 네, 이게 과정이 오히려 아직 명창은 아니니까 제가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명창이 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이제 장난삼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좋으면서도 좋지만은 않은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들께 약간 허락을 받은 느낌? 이제 네 음악을 해라. 약간 이렇게 허락을 받은 기분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내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하고 싶은 방향의 공부를 네. 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계속 올곧게 잘 성장해 가면서 소리를 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어떤 목표라고 하면 뭔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네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네. 오롯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네네. 그 과정 자체도 목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정말 궁금해요. 이제 명창도 되셨으니까 물론 교단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예술인으로서 무대 서는 일도 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지금 계획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인생이 바뀌겠나 생각을 해요. 인생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 해왔던 것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발전해 나가고 싶다.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요? 건데 네. 제가 특히 본선을 준비한 2주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정고수제다 보니까 2주라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2주간은 사실 소리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소리만 생각해야겠다. 이 시기에는. 그러고는 정말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소리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해요.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은 약간 나부랭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논문을 써야겠다. 다짐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좀 더 겸손하게 네. 더 기본을 다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끝으로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창 김혜진에게 소리란? 이게 정말 다 비웃고 끝난 얘기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소리랑 결혼했어. 말도 안 돼. 어린애가 막 그런. 저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네. 얘기를 한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로 나는 소리를 좋아해.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제일 친한 친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여서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하고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시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서 계속 평생 가고 싶은 제일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친구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술이라는 것을 정말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국악이라는 것을 더욱더 크게 사랑하고 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 또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소리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